옛날 옛적 프랑스의 어느 작은 마을엔 앤이라는 이름의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앤은 호기심이 많고 모험을 사랑하는 소녀였어요. 어느 날 앤은 마을 가장자리에 있는 울창한 숲을 탐험하기로 결심했어요. 그 숲은 마법의 숲이라고 불리며 오랫동안 신비한 전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앤은 이른 아침 숲으로 향했습니다. 짹짹거리는 새들과 부드러운 바람 소리를 들으며 숲의 오솔길을 따라가던 중 앤은 빛나는 나비를 발견했습니다. 그 나비는 다른 나비들과는 달리 환하게 빛났고 앤은 나비를 따라가기로 했어요. 나비는 앤을 더욱 깊은 숲 속으로 이끌었고 마침내 앤은 지상에 떠있는 듯한 연못가에 도착했습니다. 대나무처럼 밝은 물이 흐르는 연못 주위에는 형형색색의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 있었고 연못 속에는 반짝이는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었어요. 앤은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지만 그 연못이 마법의 힘을 가진 것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연못가에 큰 나무가 드리워져 있던 그림자가 움직이더니 위로 솟아오르면서 나무의 영혼인 듯한 존재가 나타났어요. 그의 이름은 실바니였고 이 숲을 지키고 있는 마법의 수호자였습니다. 실바니는 앤에게 용기가 있는 소녀라고 칭찬하며 그동안 숲에 대해 궁금했던 것을 물어보라고 했어요. 앤은 용기를 내어 숲에 비밀과 연못의 힘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실바니는 이 숲이 수세기 동안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으며 연못이 이루어지지 않은 소원을 들어주는 힘이 있다고 설명했어요. 그러나 오직 진심 어린 소원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앤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빌어야 할지 고민하다 마을에 항상 풍요와 행복이 함께하길 소망하게 되었어요. 실바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앤의 소원이 아름답고 진실하다고 말한 뒤 연못에 소원을 적어놓은 돌을 던져보라고 권유했습니다. 앤은 돌을 조심스럽게 쥐고 소원으로 채운 후 연못 속으로 던졌습니다. 돌이 물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물 위에 무지갯빛의 아름다운 파문이 일어나더니 공중으로 날아오른 나비들이 그 장면을 둘러싸고 춤추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앤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실바니의 확신을 가득내는 안도감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앤은 다시 나비의 길을 따라 숲의 가장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비록 그녀의 모험은 끝나지 않았고 마법의 비밀을 모두 밝히진 못했지만 앤은 앞으로 그 누구보다도 더 행복한 마음으로 숲의 비밀을 가지게 된 행복한 소녀로서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마을의 따뜻한 달빛처럼 마법의 숲 이야기와 함께 풍요로움이 가득 차게 되었다는 전설이 전해졌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 근처에 신비로운 마법의 숲이 우거져 있었다. 그 숲에서는 매년 한 번씩 마을 사람들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마법의 날이 찾아왔다. 숲의 깊숙한 곳에는 지혜로운 여왕 요정이 살고 있었고 그녀는 그날 특별한 주문을 통해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곤 했다. 마을에는 클레어라는 지혜롭고 용감한 소녀가 살고 있었다. 그녀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했다. 하지만 클레어는 자신의 마을에 수확이 줄어들고 가뭄이 이어져 고통받는 마을 사람들을 보며 마음 아파했다. 그녀는 마법의 날에 여왕 요정을 찾아가 마을을 위해 간절한 소원을 빌기로 결심했다. 드디어 마법의 날이 되었다. 클레어는 새벽이 밝기 전에 숲으로 들어갔다. 숲의 입구에는 하얀 나비들이 빛나는 길을 안내하고 있었고 그녀는 그 뒤를 따라가기 시작했다. 숲은 점점 깊어지며 신비로운 생물들이 그녀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클레어는 두려움 없이 굳센 발걸음으로 앞으로 나아갔다. 한참을 걷던 클레어는 마침내 색색의 꽃들로 가득한 아름다운 여왕 요정의 궁전에 도착했다. 그곳에는 보석처럼 빛나는 크리스탈들로 장식된 찬란한 연못이 있었고 그 연못에서 여왕 요정이 나타났다. 반가워요. 클레어 여왕 요정이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은 이곳에 어떤 소원으로 왔나요? 클레어는 마을 사람들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가뭄이 끝나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마음에 감동한 여왕 요정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너의 용기와 선함을 보아 특별한 선물을 주겠어요. 그러자 여왕 요정은 작은 황금 씨앗을 클레어에게 건넸다. 이 씨앗을 마을의 중심에 심으면 풍성한 비가 내리고 대지는 다시금 비옥해질 거예요. 클레어는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는 황금 씨앗을 품에 안고 마을로 서둘러 돌아갔다. 마을에 도착한 클레어는 즉시 씨앗을 심었고 마법처럼 하늘에서는 깨끗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클레어의 용기와 사랑에 깊이 감동했고 가뭄은 사라지고 마을은 풍요로 가득 찼다. 그 후로도 클레어는 여전히 마을 사람들을 돕고자 노력하며 행복하게 살았고 사람들은 그녀를 영원히 기억하게 되었다. 그리고 용기 있는 자가 진심으로 소원을 빌면 마법의 숲은 언제라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준다는 전설이 마을에 전해졌다고 한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파리의 하늘을 지키던 에펠탑은 오늘날 우리가 아는 단순한 철 구조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법의 힘을 지닌 특별한 탑이었다. 이 탑은 프랑스 전역에 평화와 조화를 가져다 주기 위해 왕실 마법사들이 특별히 설계하고 건설한 것이었다. 전설에 따르면 에펠탑의 심장부에는 론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신비로운 보석이 숨겨져 있었다. 이 보석은 프랑스의 정신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 힘은 매우 강력하여 나라 전역의 평화를 유지하는 역할을 했다. 하지만 이 보석의 힘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조건이 필요했다. 바로 진정한 마음을 지닌 자만이 그 힘을 사용할 수 있었다. 하루는 욕심 많은 공작이 왕국을 혼란에 빠뜨리고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론의 심장을 차지하려고 했다. 그는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에펠탑으로 향했다. 프랑스의 수호자 룩셈부르크는 이 소식을 듣고 급히 에펠탑으로 달려갔다. 그는 탑의 비밀을 알고 있었고 가능한 한 빨리 공작의 손에서 프랑스를 지켜야 했다. 룩셈부르크는 탑 꼭대기에 도착해 론의 심장을 지키는 마법의 힘을 깨웠다. 그러자 탑은 빛나기 시작했고 공작의 군대는 마치 거대한 방패에 막힌 것처럼 전진할 수 없었다. 이제 룩셈부르크는 공작과 맞서 싸우게 되었다. 하지만 공작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었다. 그는 검은 마법으로 인해 인간의 모습을 얻게 된 어둠의 존재였다. 두 사람의 치열한 전투가 시작되었고 룩셈부르크는 점점 지쳐갔다. 그를 돕는 자는 없었고 희망은 사라져가는 듯했다. 그 순간 파리 시민들이 탑 주위에 모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합창으로 프랑스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였다. 그들의 진심과 희망이 론의 심장에 전해졌다. 다시 한번 탑은 강력하게 빛나기 시작하였고 그 빛은 모든 어둠을 쓸어내며 공작의 마법을 무력화시켰다. 룩셈부르크는 최후의 힘을 다해 공작을 물리쳤고 공작은 영원히 사라졌다. 그 후 프랑스는 다시 평화를 찾아갔고 에펠탑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프랑스의 상징으로 서 있다. 그러나 이제는 과거의 마법이 아닌 사람들이 지닌 진정한 마음의 힘이 프랑스를 지키고 있다. 그리고 그 전설은 파리의 낭만적인 하늘 아래에서 오랜 세월 동안 전해 내려오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는 앙리라는 어린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앙리는 항상 모험을 좋아했고 마을 주변의 넓은 숲에서 무언가 신비로운 것이 숨겨져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숲은 예로부터 전설로 가득했으며 수많은 신비로운 생물과 보물이 숨겨져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의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숲에 들어가지 말라고 경고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앙리는 호기심이 많았고 어느 날 아침 조용히 집을 나서 숲속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앙리가 숲속 깊숙이 들어가자마자 그는 수많은 색깔로 빛나는 나비들과 노래하는 새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상하고도 아름다운 큰 나무를 발견했습니다. 나무는 보통의 나무와 달리 황금빛으로 빛났고 그 주위를 돌아다니는 흐릿한 형체들이 있었습니다. 앙리는 나무에 다가가 특별한 마법의 노래를 듣게 되었고 그 노래를 들을수록 점점 더 깊이 빨려들었습니다. 나무는 미묘한 목소리로 앙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 어린 모험가여. 내가 이곳에 온 이유는 무엇이냐? 깜짝 놀란 앙리는 당황했지만 곧 자신의 꿈을 나무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항상 신비로운 숲의 비밀을 알고 싶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무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 숲에는 수많은 비밀과 보물이 숨겨져 있지. 그러나 그것들을 찾기 위해서는 용기와 순수한 마음이 필요하단다. 나무는 몇 가지 시험을 통과하면 비밀을 알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앙리는 결심하고 나무가 건넨 첫 번째 시험에 도전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용기였고 앙리는 깊고 어두운 협곡을 두려움 없이 건너야 했습니다. 약간의 두려움이 있었지만 앙리는 자신을 믿고 해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지혜였습니다. 그는 숲속에 있는 풀어야 할 수수께끼를 맞닥뜨렸습니다. 퍼즐은 난해했지만 꾸준하고 진지하게 생각한 끝에 그는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시험은 선량한 마음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는 숲속에서 곤경에 처한 여우를 만나게 되었고 아무 대가 없이 여우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렇게 앙리는 세 가지 시험을 모두 통과하고 나무를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나무는 앙리에게 마법의 주문과 함께 숲의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생명체와 자연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조화와 평화로 가득 찬 세상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무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앙리는 마을로 돌아와 자신의 경험을 모두에게 이야기하며 마을 사람들 또한 자연과 더 깊은 연결을 맺고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앙리의 모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장하면서도 끊임없이 새로운 모험을 찾아 떠났고 그의 이야기들은 세대를 거듭하며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배운 지혜와 용기는 여전히 수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5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로시라는 이름의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로시는 늘 호기심이 많고 모험을 사랑하는 소녀로서 매일 새로운 것을 발견하기를 꿈꾸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마을의 끝에 있는 오래된 골도폰 상점에서 아름다운 오르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르골에는 세상의 모든 별을 담을 수 있는 것만 같은 황금빛의 강도는 수많은 보석들이 박혀 있었습니다. 오르골을 본 순간 로시는 어떠할 수 없는 힘에 이끌리듯 그 오르골을 손에 쥐게 되었고 마치 자신의 운명이라고 느꼈습니다. 주인은 오르골에 걸린 작은 가격표를 보고 놀란 듯 로시를 바라보더니 아주 특별한 할인가로 로시에게 오르골을 팔았습니다. 그는 오르골이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올바른 주인을 기다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로시는 조심스럽게 오르골을 감돌렸습니다. 그러자 아름다운 멜로디가 흘러나오기 시작했고 동시에 방 안이 무지개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로시는 깜짝 놀라며 눈을 들어 주변을 둘러보았는데 그녀의 방은 어느새 마법 세계로 변해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이야기 속에서만 보던 요정들이 춤을 추고 있었으며 하늘에는 다양한 색상의 새들이 노래를 부르며 날아다녔습니다. 그렇게 로시는 오르골의 힘으로 새로운 세계를 탐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수많은 모험을 했고 시르노라는 이름의 현명한 올빼미와 친구가 되었습니다. 시르노는 이 세계의 안내자 역할을 해주며 로시에게 마법 세계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로시는 매일 밤 오르골을 돌려 이 세계를 찾아왔고 다양한 친구들을 사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오르골의 보석 중 하나가 희미해져가는 것을 발견하게 된 로시는 점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시르노는 마법 세계는 실제가 아닌 환상이기에 오르골에 힘이 닿으면 영영 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로시는 이 아름다운 세계와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슬퍼졌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쁨을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로시는 각별한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한 후 오르골을 돌려 마법 세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될 방법을 찾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오르골의 마지막 멜로디가 울려 퍼질 때 진정한 사랑과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마법 세계의 문이 계속 열릴 것이라는 예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로시는 자신의 모험을 통해 배운 것들을 마음에 새기며 마을 사람들에게 마법의 존재와 오르골이 가진 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르골의 마지막 멜로디가 울려 퍼졌고 그 소리에 진심으로 귀 기울인 사람들은 잠시 동안이지만 마법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로시의 용기와 사랑은 마법 세계를 영원히 기억 속에 남게 했고 로시 역시 결국에는 다음 세대에게 무한한 상상력과 가능성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오르골의 마법은 사라졌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오래도록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전해져 갔습니다.